펜슬리의 프랙티컬 어프로치와 관련돼서 이 CPB 매니지먼트에서 이 CPB를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과정에서 이 온도에 대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제 어떤 선택, 그 메인터넌스 템퍼처의 선택에 관련돼서는 이제 CPB 메인터넌스 이제 구간 단계 중에 이 최적의 온도는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PB 시작 시에 이제 환자의 이 코어 템퍼처는 이제 35도에서 이제 36도C 정도이고, 이 코어 템퍼처는 보통 이제 나소파링스라든가 이 심페닉 멤브레인에 측정이 되고 있지만, 뭐 블래더나 이제 이 미드 에스파거스 또한 이제 사용될 수가 있고, 뭐 렉툼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겟 템퍼처는 서지컬 프로시저의 타임 및 그 다음에 어떤 그 랭스, 그 다음에 환자의 이제 개인적인 팩터 또는 이제 서지컬 이 프리퍼런스에 의해서 이제 선택이 되어지고, 이 종종 이 온도는 이 능동 냉각, 이 액티브 쿨링이 되게 되는데, 이 방 온도에 의해서 저절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 액티브 쿨링이 이제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어떤 이 히터 쿨러라던가 이런 거에 개입 없이 약 34도까지는 낮게 이제 드리프트가 될 수가 있고, 이 대신에 이제 힛 익스체인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더레이트 이제 하이포서미아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고, 이 모더레이트 하이포서미아는 최저 28도이지만 이제 32도씨 이상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의 이제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낮은 온도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용한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카디오플레지아도 온도가 상당히 낮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프로텍션도 있고, 이 체온, 전체적인 체온에 대한 이 프로텍션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마이오카디알에서 이제 전체적인 조직에서의 이 티슈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마이오카디움에서의 이 부담도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누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취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이제 모든 근육이 다 이완이 되게 되고, 이 근육이 이완이 되게 되면 이 거의 전체적으로 한 20-30%의 이제 그 마이오카디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또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 자체로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던 그 심장에서 그 마취를 진행한 다음에 그 심장이 좀 더 편안해지는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퍼서미아에서 이제 CPB 중 이제 하이퍼서미아는 이제 어떤 메타볼릭 레이트와 이제 산소 요구량을 줄이고 이스케미아에 대한 장기 보호를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케믹 특히 마이오카드라든가 이제 브레인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이제 그 대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산소 요구량을 이제 이 하이퍼서미아를 통해서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코아뷸레이션 이제 오버노말리티 이제 코아뷸레이션이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고 촉진할 수가 있으며, 리워밍 동안 이 마이크로버블의 포메이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온이 보통은 뭐 34도씨에서 뭐 수술을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뭐 18도씨까지 떨어뜨리는 경우, 뭐 26도씨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시 정상으로 체온을 올릴 때 이 마이크로버블 포메이션이 이제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온도의 그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포서미아는 이제 헤모글로빈 이 세츄레이션 커브를 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이제 디소시에이션 커브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정상이면 이 하이포서미아에 의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체온만 따지면 이제 오른쪽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체온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하이포서미아는 헤모글로빈 옥시데이션 이제 세츄레이션 커브를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 말조의 산소 전달을 줄입니다. 그래서 결합력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산소와 이제 O2의 산소와 이제 그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이제 이 결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의 산소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이 결합력이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거에 대한 이제 산소 요구량이 감소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정상이 이게 이제 뭐 정상이라고 체온이 올라갔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체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을 감소를 하게 되고, 이 헤모글로빈과 이 O2의 결합이 증가를 하지만 그거에 대응을 해서 이제 조직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리워밍에서는 CPB, 이제 리워밍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리워밍을 한다는 거는 조직에서의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응해서 이 헤모글로빈과 O2의 결합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해리를 금방금방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온도가 낮아져 있을 때보다는. 리워밍 파즈는 CPB 지속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이제 브레인에 이제 오버히팅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온도가 너무 오버히팅 되는 거는 꼭 이제 이거는 이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볼림 자체가 이제 확 증가를 하게 되고, 이 메타볼리즘 증가에 맞춰서 산소 요구량이 부족하다면 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이스케미아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고, 뭐 노모소미아 관련돼서 이제 노모소미아, 마일드 하이퍼소미아 보통 34도씨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낮은 목표 온도만큼 이제 안전하고 일부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모소미아 정도 보통 이제 웬만한 수술에서는 거의 뭐 다이섹션이라던가 뭐 토탈하치 뭐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온도는 33도에서 보통 34도씨 정도를 유지를 해서 이 체외순환을 진행하는 곳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게 되고, 슬로우 쿨링은 이제 쿨링 단계에서 이제 나소파링지알 또는 이제 이 심페닉 템퍼처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 브레인 쿨링이 이제 불충분할 수가 있고, 이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이니펙티브와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제 이니펙티브 한다던가, 이 부적절한 세레브랄 포션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인공적인 원인이 이제 배제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뭐 히터쿨러라던가 이런 그 물리적인 것들을 배제되도록 이 템퍼처 모니터링의 위치와 이제 기능도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렉탈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소파링지알에 보통 이제 환자에서 두 군데서 대부분 이제 보통 이제 측정을 하고, 뭐 렉탈이나 아니면 이제 블레더에서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측정 방법 중에 두 개 이상은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옥시네이터에서도 이제 보통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뭐 인렛, 그 다음에 아트리알의 아웃렛, 이게 보통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온도의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디파이퍼서믹 이제 서큘러 어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서큘러 어레스트가 이제 필요한 특정 수술, 이제 뭐 에어텍 아치를 리페어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 세레브랄 인저리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전략의 일부로 이 딥하이포서미아를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서큘러 어레스트 이전의 일반적인 목표 온도는 뭐 약 15도에서 17도씨이지만, 이 세레브랄 퍼퓨전을 계획할 경우에는 22도에서 24도로 이제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다. 세레브랄 퍼퓨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보통 40분 정도 이제 이 하이퍼서믹 서큘라리 얼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온도를 낮춰서. 하지만 세레브랄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엑실라리로 하든, 엑실라리 오른쪽에 이제 엑실라리 아테리로 해서 이제 그 라이트 코로나 아테리를 보통 진행을 해서 이제 하든, 아니면 뭐 카테터를 하나 더 넣어서 이제 랩트 캐로티드 아테리에 넣어서 두 군데로 하든, 뭐 윤이냐 뭐 바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세레브랄 퍼퓨전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온도는 그렇게 이 17도나 뭐 18도씩까지 낮출 필요 없이 이거로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인저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으로 이제 그 딥하이퍼서믹 서큘 어레스트 기간 동안 이 순환 정지 서큘 어레스트 이 기간을 가능한 짧은 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이 역행 뇌관류 니트로이드 세레브랄 퍼퓨전 및 이 바비츄레이트, 뭐 펜타닐, 시오펜타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콜티코 스테로이드 30mg 필용당, 그리고 만니톨 등이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이 세레브랄에 대한 어떤 인저리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